안녕하세요, K스타일 바이크입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부산점 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렇게 목만 타게 만들었던, 애타게 만들었던 뉴히말 450이 매장에 들어왔거든요. 얘는 기존의 히말 400입니다. 두 대를 비교해서 450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제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이거를 사시려는 분들은 좋은 영상이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는 아무래도 매장에서 찍으니까 시승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힘들고요. 시승 영상은 뭐 또 기존에 올렸던, 외국에서 올렸던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 외관이랑 바뀐 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200km를 탔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일단은 여기서 한번 멈춰주고 제가 시동 먼저 한번 걸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400 먼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3, 2, 1. 잘 보세요. 소리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세일 돌아가는 소리 한번 느껴보세요. 이 소리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450 갈게요. 자, 3, 2, 1. 한 번 더 갑니다. 영상이 어떻게 당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고급스럽게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셀프 스타터, 흔히 말해서 세로모다, 이게 시동이 걸리는 시동 스타터만 걸어도 이제 오토바이를 오래 하고 업에 있고 오토바이 오래 타신 분들은 알아요. 이 차가 잘 만들어졌는지 조금 부족한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로모다란다. 이제 정확한 용어는 셀프 스타터, 시동을 움직이는 스타터 하나의 어떤 그 소리와 내구성과 그 묵직함에 따라서 그 나머지 엔진에 투자할 그 그레이드가 나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세르모다에도 이 정도의 투자를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동 소리가 엄청 부드럽습니다. 분명히 압축비도 높고 조금 더 힘이 있을 건데 이렇게 부드럽다는 거는 부속에 대한 퀄리티가 3단계, 2단계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앞에 헤드라이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전면에서 보는 모습이거든요. 걸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할로겐 라이트다, 그죠? 흔히 말해서 이제 다마. 자, 걸어볼게요. 비교해줘야지. 자, 이 친구는 이제 헤드라이트고 방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안 밝다는 건 아닙니다. 이건 보여줄래? 엄청나죠, 그죠? 네, 좀 끄겠습니다. 요거부터 사실 끝입니다. 헤드라이트부터가 이렇게 밝다는 거는 나머지 모든 등하류들도 분명히 더 좋아졌단 말이거든요. 일단은 오늘의 포인트 먼저, 등하류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등하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TFT 계기판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등화니까 불을 밝힌단 말이죠, 그죠? 네, 등하류가 꼭 전조등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 히말라얀 12cm 가까이 됩니다, 그죠? 엄청난 저도 손이 작은 편이 아니지만 손이 이렇게 큽니다. 제 주먹보다 더 크죠, 그죠? 그죠? 자, 봐보세요. 여기 RPM 반을 잘 보세요.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그 스로틀 감는 거와 이 RPM 바늘의 부조화가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정확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만큼 요 크러스트 타코메타의 어떤 그 바늘의 움직임이 되게 정확하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정보창에 여기 보시면 요 기아 단수도 표시되거든요, 이제요. 자, 1단, 자, 2단, 3단, 4단, 5단, 6단 찍어주고. 참고로 구형도 있는데 잘 안 보입니다. 물론 이게 없어도 사실 주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있으면 더 좋죠, 그죠? 왜냐하면 4단인가 5단이 살짝 헷갈리거든요. 저희가 주행을 하다 보면 잘 타도 이게 4단일까 5단일까가 좀 헷갈려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5단, 6단도 탑기에서 좀 헷갈려서 한 번씩 미스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리고 이 위치가
되게 정중앙에 있어요. 정말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기어 포지션을 알아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뒤에서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은 우측에 테일 라이트라 가지고 그죠? 대로등. 이제 어르신들은 대로등, 테일 라이트 그죠? 후미등이 당연히 있죠. 그죠? 얘 보세요. 어디 갔지? 없어진 게 아니고 원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봐보세요. 요 윙카 하나하나가 기능이 3가지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제가 뭘 잡은 게 아니고 기존 미등이 이겁니다. 얘가 그러면 미등이겠죠. 얘가 미등이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깜빡이 켜볼게요. 깜빡 우측 깜빡 하죠. 요게 두 번째 기능이고요. 자, 보세요. 그리고 브레이크 한번 쳐볼게요. 브레이크 밝죠, 그죠? 자, 깜빡이 끄고 브레이크 쳐볼게요. 얼마 밝은지 광량 봐보세요. 밝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윙카 하나가 테일 라이트가 없는 대신에 3가지 기능을 한다, 그죠? 하나는 미등, 하나는 브레이크, 하나는 윙카. 이게 없음으로 해서 디자인적으로 엄청 깔끔해집니다, 그죠? 물론 이게 디자인적으로 안 좋다는 게 아니고 훨씬 더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기존에 봐보세요. 광량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할로겐과 LED가 차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죠? 물론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도 똑같이 이제 광량이 높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이 보셨네? 자, 신형 히말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크린. 그 다음에 라이트 그릴은 옵션입니다. 이건 그죠? 그리고 앞 펜다. 그리고 쇼바 카바. 그리고 숨어있는 도립샥. 도립샥이면 도립샥, 그죠? 반대로 돼 있다, 그죠? 도립샥. 그리고 와서 세르파 신형 엔진. 당연히 순행식이니까 순행 라디에이터가 있다, 그죠? 정말 용량이 크다, 그죠? 그만큼 고출력이니까 라디에이터 용량이 크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뒤로 와서 요런 스탯들의 퍼포먼스 굵기, 쇠의 어떤 그 두께감,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마울라로 떨어지는 요 라인. 마울라가 보면 나중에 구형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숏하고 되게 짧거든요. 엄청나게 디자인이 예쁩니다. 그리고 뒤로 와서 자, 스윙암이 쭉까지 뻗어지고 그 다음에 캘리퍼, 디스크 판. 그리고 디스크 판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큽니다. 기존 거보다, 그죠? 그리고 요 뒤로 와서 자, 후미등 보여주고 한 번씩 자, 훌쩍.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보면 리어 샥이 원래 원래 이제 히말 구형은 이렇게 서 있어요. 약간 거의 한 90도 정도가 또 서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 수평 대학 느낌 한 20도 정도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이유가 있겠죠, 그죠? 보통 모토크로스나 뭐 이제 약간 이제 그 트라이얼이나 이런 오프 차들은 보통 이렇게 샥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누워 있어도 과연 샥이 잘 먹을까 하는 거는 이 안에 보시면 요 링크 있죠. 요 링크의 구조가 어마어마합니다. 요 링크 하나의 브라켓, 요 링크 하나의 볼트, 요 링크 하나의 부싱이 이 왁구란다. 이제 그 두께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움직이는 트래블을 요 기하학적인 구조로도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왜 했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거든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그리고 돌아와서 오시면 또 제가 대박으로 말씀드릴 게 요 사이드 스탠드. 요 사이드 스탠드의 요 두께감이 옛날에 90년대의 어떤 그런 리터급 정도의 그 노쇠로 만든 주물로 만든 덩어리 같아요. 이 실제로 보시면요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요런 브라켓들, 요런 스텝에 붙어 있는 브라켓들, 진동 댐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잡바링 해도 그렇게 부서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고무 댐퍼들 한번 더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왼쪽에도 세르파 엔진이 꽉 차 있는 느낌.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왼쪽으로 한번 돌아봐주고.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구형 히말라야는 요 스윙암, 그죠? 스윙암이라 하면 이제 뒷바퀴를 잡아주는 축이다, 그죠? 그죠? 요 스윙암의 요 피봇 이 위치가, 자, 보세요. 요 스윙암과
그 다음에 요 쭉 와가지고 요 피벗의 위치가 사실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약간 플랫하죠, 그죠? 그죠? 보통 90% 차들이 이렇습니다. 90% 바이크들이 이렇거든요. 반대로 돌아서 요거 저 핵심이라서 제가 좀 그 설명해 드립니다. 그죠? 요 외국 영상 이런 거 없더라고. 해보세요. 요 피벗의 위치가 요 스윙안과 엄청 높습니다. 요 피벗의 기존 위치가. 그리고 각이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구형 히말라야는 요렇게 약간 플랫하고요. 그리고 요 위치 자체가 요렇게 벌써 약간 내려가 있어요. 근데 신형의 이 뉴 히말라야는 피벗의 위치가 벌써 요 스텝에 벌써 위로 한참 올라가 있어요. 약간 이게 보면 거의 텐덤 스텝의 위치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쫙 빠져요. 요 피벗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봐보세요. 텐덤 스텝에서 한참 밑에 있죠, 그죠? 그리고 요런 느낌. 제가 얘를 200km 정도를 그 하남 본사에서 서울 외곽으로 가서 양평 만남의 관장으로 해서 유명산까지 제가 찍고 한번 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유명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처음 가보는데 쇼코너가 되게 많더라고요. 산이에요, 산만으로. 산길에서 얘가 제가 생각했던 상상의 이상의 코너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좀 되게 신기했어요. 얘는 분명히 코너링으로 만든 차는 그런 목적이 아닐 건데 생각보다 코너링이 너무 좋아서 이 차는 참고로 제가 5년 정도 소유한 차입니다. 제가 엔필드 대리점 하기 전부터 제가 직접 내돈내산 정가를 주고 다 사가지고 이거를 제가 5년 동안 소유했고 이거를 계기가 돼서 제가 엔필드까지 하게 된 거예요. 너무 그 당시에 이런 느낌의 차가 495만짜리가 없었거든요. 계기가 됐고 이걸 제가 아직까지 소유를 하고 만족도가 높아서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온 거죠. 근데 제가 얘를 타가지고 기억했던 모든 퍼포먼스와 얘를 타가지고 했던 퍼포먼스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는 뭐 제 말 믿을 필요 없고 한번 타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스케줄링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출고가 되고 어떻게 하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존의 히말라얀 400에 이렇게 설명할게요. 보통 신모델을 표현할 때 뭐 차도 마찬가지고 뭐 아반떼, 뭐 뉴 아반떼, 올 뉴 아반떼 이러잖아요. 이 이름이 히말라얀 400, 얘 이름이 뉴 히말라얀 450이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얘는 더 올 뉴 450이 돼야 돼요. 더 뉴도 아니에요. 얘는 3단계가 그래서 3단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얘에서 요 중간에 한 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 중간에 한 놈 인다미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2단계를 건너뛰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레이드가 넘고 진화되고가 아니고 거의 초 사이면 바로 변신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거는 제가 설레발 까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타봐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타보시면 제 말이 절대로 보수적으로 말하는 거라는 걸 알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아까 말했던 이 피봇의 위치가 뭐냐면 피봇이 시작점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있죠. 그럼 잘 보세요. 관성의 모먼트를 따졌을 때 보면 주행을 할 때 코너를 돌죠, 그죠? 그러면 뒷 타이어는 무조건 이게 들썩들썩이 되어 있어요. 코너를 도니까 당연히 뒤에 똥자발이 내봐봐. 똥자발 당연히 틀리겠죠, 그죠? 그죠? 그때 이 차가 왜 히말은 다시 핸들을 바로 해야 돼. 얘는요 무섭거든요. 핸들이 털리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 봐라 내를 더 감아줘라고 되거든요. 그 이유는 이 피벗의 위치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 대각의 위치가 높으니까 이게 들리려고 해도 얘가 높으니까 무게 중심으로 얘가 그냥 이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으로는 그냥 산 타고 인도 타고 옆에 사이드백 때려가지고 캠핑하는 거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산길 타도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잘 나요. 여기서 이제 투머치. 그러면 이 차가 이렇게나 코너링이 좋은데 과연 요번에 같이 인증차가 들어오는 게릴라 450은 도대체 코너링이 얼마나 좋을까? 걔는 17이거든요. 운동 성능이 거의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게릴라 450이 도대체 얼마만큼 잘 나올지를, 그죠? 얘를 표본으로 삼았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2배는 더 좋을 거거든요. 코너링의 성능은요. 자 보세요. 타이어는 요 림의 둘레가 옆에서 비춰줄래? 똑같이 21인치예요. 둘레거든요, 그죠? 21인치, 그리고 폭은 9cm, 90mm거든요. 90에 아마 21일 거야, 맞을 거예요, 아마. 90에 21이라는 요 표본을 가지고 있고요. 요 뉴히말도
90에 90에 21인치예요. 좌우를 비교해서 보여주면 똑같아요. 좌우 그지? 좌우 한번 비교해줘야지. 그리고 제가 일부러 바이크 세울 때 이거 봐볼래? 요 시작점을 똑같이 세워놨어요. 시작점 봐봐. 그죠? 여기서 기준을 맞춰가지고 뒤로 한번 쭉 와볼게요. 뒤에서 한번 보여줄래? 얘가 한 3mm 정도 더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요 스윙암의 길이가 확연하게 길죠? 요 한번 보여줄래? 좌우의 스윙암 길이, 스윙암의 마지막 위치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요 스윙암이 당연히 그럼 길단 말이겠죠, 그죠? 아까 말했지만 이게 약간 사선이 더 길고 더 길어지니까 당연히 그 이제 무게 중심의 안정성이 훨씬 더 높죠, 그죠? 그리고 이 두 대 바이크를 끌바를 해보면요, 아마 얘가 제온상은 더 무거울 거예요. 왜냐면 이따 탱커 크니까 제온상은 좀 더 무거울 건데 얘가 더 가볍게 느껴져.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보세요. 자, 맨센터에서 내려볼게요. 요렇게 이제 핸들을 감고 이렇게 끌 때의 느낌 하고요. 뉴히말 같은 경우에 끌어보면요, 얘가 무거워요. 근데 끌잖아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가벼워요. 제 어깨라든가 모든 그 광배 쪽에 부하가 안 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자체 오토바이의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중력으로 눌러지는 거예요. 모든 관성 모먼트가, 이게 기계적인 역학 구조가 밑으로 눌러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지만 이 프레임의 각도, 요 서스 있죠?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서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더 눌러지는. 자, 보세요. 쇼바가 이거 봐보실래요? 이렇게 서 있는 거하고 서 있죠, 그죠? 쇼바가 서 있죠, 그죠? 얘는 많이 누워 있죠, 그죠? 우리 그 저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응원하시는 저희 그 엔필드를 보시는 저를 좋아하시는 분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하고 누워 있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편해요? 당연히 누웠으면 편하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 차 자체가 무게 중심을 끌어도 훨씬 편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바이크를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도 오히려 얘가 조금 더 무거울 수 있지만 끌어서 내리거나 하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무게 중심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주행 성능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 모든 어떤 퍼포먼스가 더 불안 요소가 없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토탈 유틸리티가 이제 기본 목적이 이제 캠핑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얘는 제 혼자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무 유튜버도 그런 말 하지 않았지만 얘는 이제 인도 캠핑은 기본 빵으로 시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짐을 붙이고도 충분히 라이딩 성능으로도 재미를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는 하나의 바이크로 두 가지 양면의 어떤 그런 이제 색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히말라얀 400의 그쪽에서 요렇게 움직여서 볼래? 요 탱크 요렇게 한번 훑어줄래? 훑어주고, 그리고 다시 뒤로 와서 이제 우리 뉴히말 450 한번 찍어줄래? 요렇게 와서 자, 갑니다. 자, 검지 손가락에서 요 정도까지 오겠다, 그죠? 지금 혹시 보이세요? 요 정도의 빵, 마치 1200 GS 같은, 또 요걸 또 엄청 하시겠다, 그죠? 또 엠피가 또 1200 GS 욕한다고, 그죠? 1200 GS 정도 사이즈, 그죠? 엄청납니다. 이거 실제로 보셔야 돼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엄청나요. 자, 보세요. 그리고 히말 400 확 줄죠? 아까 요만큼 했거든요? 줍니다, 그죠? 요렇게 줄어요. 차이가 이쪽을요.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단 내가 탔을 때 그 기름 탱크의 기본 빵이 약간, 누나야, 이게 거짓말 못해가지고 한 3배? 맞잖아, 그죠? 자, 여기서 내 찍어. 와, 이건 뭐, 어디서 뭐, 수박을 하나 그냥, 메론덩을 하나 그냥 붙여놓은 약간 남자의 그 이두박근, 삼두박근, 그죠? 약간 그 대퇴사도 느낌의 이런 묵직한, 근데 이게 다 기름 탱크예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20리터까지는 안 돼갖고 한 16리터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봐보세요. 그럼 이게 한 3만 원 정도는 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시트.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하실 건데 시트. 이 시트는 이게 순정이에요. 순정이 1분할, 2분할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조금 낮게 느껴지는 건 제가 깠습니다. 4cm 정도. 그러니까 원래는 조금 더 두툼합니다. 그죠? 반대. 얘는요, 순정이 아니에요. 그 본사에서 이제 그 오프로드 테스트 한다고 그때 행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랠리 킷을 꼽아놨어요. 요 랠리 보이죠? 원래는 1단, 2단이에요. 히말처럼 1단, 2단이고 요 카바도 요 색상 해가지고 요런 느낌으로 원래 조금 더 붙어 있어요. 여기 자료 사진 띄워 보여드릴게요. 원래 순정의 이 컬러, 이 디자인. 그리고 이 리어 렉이 있죠, 그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그게 더 일체감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해온 거는 이제 그 오프로드를 행사할 때 이렇게 타면은 아무래도 시트가 높아지고 조금 더 편하거든요, 오프로드에는. 그래서 이거는 순정이 아니고요. 원래 순정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일체감이 있고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시트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트고는 재원상으로는 아마 뉴 히말이 조금 더 높을 건데요. 로우 시트가 있습니다, 순정으로. 그리고 로우 시트에 설정이 2단계 됩니다, 수동으로. 로우 시트를 꼽아도 1단, 2단 가능하고 기존 시트도 1단, 2단 조정 가능해요. 2mm 차이 난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얘는 랠리 시트라서 171에 다리가 좀 긴 편의 사람이 앉아도 높습니다. 뒷다리 한번 보여줄래요? 그렇지만 오프로드를 전문적으로 타고 산을 탈 거면 이게 더 편합니다. 보이시죠, 그죠? 예. 그리고 순정의 시트를 꼽으면 요 정도가 됩니다. 양발이 약간 뜰랑말랑 됩니다. 그리고 로우 시트를 하면 저는 발이 땅에 닿습니다. 이해하셨어요? 171cm의 다리가 좀 긴 편인 제가 로우 시트를 하면 양발이 닿습니다. 그리고 순정 시트는 약간 뜹니다. 그리고 로우 시트랑 순정 시트랑 그냥 이 기본 자체 설계가 이 2단계 걸릴 수 있는 위치 조정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마우라 있죠? 마우라 보시면 요 순정 상태에서는 지금 되게 마우라가 짧고 지금 되게 좁거든요. 그죠? 그리고 요 안에 이 촉매가 꽉 채워져 있어요. 이 촉매가 유로포 보시면 이게 구형 보시면 없죠, 그죠? 길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머플러 안에 여기를 못 채웠던 어떤 그런 가스를 억제하는 게 돼 있고요. 제가 설명 왜 드리냐면 요 랠리 킷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외국 영상에 아마 여기 에로가 달린 게 봤을 거예요. 약간 업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걔는 제 생각에는 아마 한국에서는 장착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구조 변경이 저희 나라는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외국에서 인도에서 특정한 나라에서 에로 킷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건 아마 안 들어올 것 같고 이제 좀 오프로드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까지 랠리 시트, 그 다음에 랠리 시트를 꼽으니까 뒤에 리어 카울이 요렇게 바뀌거든요. 순정 카울에서는 랠리 시트가 안 꼽힙니다. 랠리 키트를 꼽아야 랠리 시트가 꼽히고요. 그리고 순정 배기음 소리 한번 두 개 비교해 봐드리겠습니다. 자, 3, 2, 1. 제가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게 신형의 소리고요. 참고로 한 5,000원 이상은 안 땡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발매 시기는 이제 곧 인증차가 들어오고 인증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예약을 받고 그 다음에 런칭을 하고 그 다음에 수입한다. 그럼 그게 언제냐?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년 2월 전후에는 아마 한국에 1차 물량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금액은 모른다. 하지만 되게 괜찮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돼야 한다. 그리고 이 차가 나올 때 게릴라도 같이 나온다 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 저는 개인적으로 게릴라 450이 개인적으로 흥미가 더 높다. 왜냐하면 대중성이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그죠? 그리고 게릴라랑 얘랑 뭐 트럼프랑 혼다랑 다 비교하시는 분들 제 영상과 참고만 좀 하시고, 제 영상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더 많은 거를 보시고 제 의견을 한번 보시고 비교해서 선택지가 되게 많은 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좋은 선택하길 바라고, 그리고 뉴히말과 게릴라가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제 전화번호 010-6249-7545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